안녕하세요. 2학년 실용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석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진위계수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하고 수업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직접 진위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진위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예를 들어 인구 누적 비율에 따른 소득액 누적 비율이 다음 표와 같을 때 인구의 60%가 전체 소득액의 20%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자, 표를 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건 딱 두 개예요. 여기서 인구 누적 비율이에요.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액 누적 비율이에요. 우리가 전체를 100%로 생각했을 때 0%부터 100%까지 갈 때 이 소득액의 누적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인구가 한 명도 없을 때 소득액도 한 개도 없겠죠. 그런데 인구가 20%까지 이렇게 조사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 소득액 누적 비율은 5%예요. 인구가 40%까지 누적이 되었을 때 소득액 누적 비율은 10이에요. 인구가 60%까지 이렇게 누적이 되었을 때 소득액 누적 비율이 20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결론이 여기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의 60%가 전체 소득을 100%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채웠어요? 20%,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의 80%까지 해주면, 여기까지 해석을 해주면 똑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전체 소득액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50%를 차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를 그릴 때 기준이 있어요. 여기서 모두 인구 누적 비율 그리고 소득액 누적 비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모두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그릴 때 소득이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올라가면 지울게요. 높은 순으로 땡땡땡 이렇게 적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합시다. 인구 분포와 소득 분포와의 관계를 이제는 뭘로? 우리가 표도 한눈에 보기 쉽지만 더 쉬운 그 경향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더 쉬운 방법인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득 분포를 따져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로축에는 인구 누적 비율을 표시한다. 인구 누적 비율을 가로축에 표시합니다. 밑에 보면 여기 인구 누적 비율 가로축에 보이죠? 자, 세로축에는 뭘 표시한다? 소득액 누적 비율을 표시한다. 여기 소득액 누적 비율 퍼센트로 여기 보이죠? 가로 세로를 이렇게 기입하고 나서 3번 한번 볼게요. 소득에 따른 각각의 순서상 인구 누적 비율, 소득액 누적 비율을 구하여 이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한다. 그냥 우리가 위에서 표로 찾은 요거 있죠. 00, 25, 40, 10, 60, 20, 80, 50, 100, 100. 이걸 순서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서상이 뭔지 알죠? 네, 혹시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봐 위에 있는 표를 순서상으로 쌤이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순서상으로 예를 들어서 표시를 해주면 가로축부터 읽어주는 거예요. 가로축부터 읽어주면 처음에는 0,0 이렇게 우리는 그때 좌표를 이용해서 배웠기 때문에 X좌표를 왼쪽, Y좌표를 오른쪽에 적어가지고 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순서상으로 표시를 해주면 0,0, 그 다음에 20,5 위에 표에서 나온 거예요. 40,10 그 다음 60,20 그 다음 80,50 마지막으로 100,10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순서상 가지고 이제 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네 번째. 45도 각도의 대각선을 그린다. 이게 중요해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45도 각도의 대각선을 그리고 이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소득 분배 균등선. 균등이라는 말 알죠, 여러분들? 균등, 평등 비슷한 의미인데 이 45도 각도의 대각선이 이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상적인 선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즉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소득이 분배되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위에 순서쌍을 가지고 밑에 점을 찍어가면서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보이는 0,0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0,0 20이 한 이 정도 있겠죠. 20, 40, 60 이렇게 보면 20,5, 20,5, 40,10, 60,20 여기 점 찍어볼게요. 80 이 정도 있겠죠. 80,50 이 정도 있겠죠. 그 다음에 100,100 여기 보이는 여기 생기는 빨간색 직선을 조금 더 강조해서 쌤이 그릴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빨간색 곡선이죠. 곡선을 우리가 순서쌍을 가지고 그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린다면 우리가 진위 계수를 정의하는 방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45도 각도의 대각선입니다. 소득 분배 균등선, 소득 분배 균등선. 소득 분배 균등선이랑 우리가 그린 그래프 사이에 면적이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면적, 여기 보이는 요 면적이 1번이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면적을 제한 여기 있는 면적이 지금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면적, 이 면적이 2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면적을 의미하냐면 이 면적을 가지고 수식어를 이용해서 진위계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쭉 내려와서 여기 보이죠? 주요 수식.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위계수를 구할 때는 여기 면적의 넓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1의 넓이 더하기 2의 넓이 분의 1의 넓이. 여기 2의 넓이가 있죠. 그래서 넓이 사이를 우리가 분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진위 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소득 분배 균등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몇 가지 중요한 사실 필기를 해볼 거예요. 소득의 분포가 완전히 균등하면 소득의 분포가 완전히 균등하면 여기 보이는 빨간색 곡선 있죠? 요게 어디로 다가가겠어요? 맞아요. 소득 분배 균등성 45도 대각선에 다가가게 되겠죠? 그걸 한번 적어 볼게요. 빨간색 곡선은 소득 분배 균등선. 요거를 뭐 45도 대각선이라고 할게요. 선과 일치하게 되겠죠. 다가가면서 결국에는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소득이 균등했을 때. 이때 순서쌍은 뭐 0,0, 20,20, 40,40, 60,60, 80,80, 100,100이 되겠죠. 순서쌍을 얘기를 해보라고 했을 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중요한 사실도 하나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곡선과 우리 빨간색 곡선이 있죠. 곡선과 45도 대각선 사이의 넓이. 요걸 몇 번이라 그랬어요? 1번이죠. 이 1번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의 넓이가 불평등도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의 넓이가 크면 클수록 불평등이 크고 맞죠? 1의 넓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불평등이 작아진다. 평등해진다. 간단하게 적어볼까요? 1의 넓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평등도 커지겠죠. 반면에 1의 넓이가 작아진다면 불평등도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봤는데 아직 살짝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진위 계수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 이 면적을 직접 구해야지만 정확한 진위 계수의 의미를 구할 거예요. 하지만 넓이는 우리가 이거 정확히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진위 계수의 크기만 가지고 조금 경향 을 예측해보는 그런 것만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밑에서 진위계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몇 가지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진위계수가 이제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진위계수가 0에 가깝다는 말은 불평등이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럼 1번의 면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1의 넓이가 작아지고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죠. 2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1의 넓이가 작아진다면 2의 넓이는 당연히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2의 넓이는 커진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또 반대인 경우도 한번 적어볼게요. 진위계수가 이제 어디 가까워지겠어요? 1에 가까워질 거예요. 진위계수가 0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진위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1의 넓이는 커지겠죠. 2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죠. 2의 넓이가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1의 넓이가 작아지고 2의 넓이가 커지면 진위계수가 0에 가까이 갈 거고 1의 넓이가 커지면서 2의 넓이가 작아질 때는 진위계수가 1에 가까이 갈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글로써 배웠는데 열린 교실 4번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27페이지로 한번 넘어와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아까 배운 진위계수를 적고 시작을 할게요. 진위계수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분자에는 1의 넓이, 분모에는 1의 넓이 더하기 2의 넓이까지 이렇게 됐었죠.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에 주어진 상황에서 인구 누적 비율에 따른 소득액 누적 비율을 나타낸 표를 완성하고 그래프를 그려보자. 인구 누적 비율은 가로죠. 가로. 소득액 누적 비율은 세로예요. 자, 순서상 이용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첫 번째 쉬워요. 모든 국민의 소득이 똑같은 경우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소득이 똑같으면 인구 누적 비율에 따라서 소득의 누적 비율도 똑같이 올라갈 거예요. 0, 20, 40, 60, 80, 100이면 똑같이 0, 20, 40, 60, 80, 100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분배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순서상으로 표현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0, 0, 20, 20, 40, 40, 60, 60, 80, 80, 100, 100 이렇게 해주고 직선을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해당하는 빨간색 곡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 어떤 것과 일치할까요? 우리 이렇게 45도 대각선을 뭐라고 불렀어요? 요 곡선을 뭐라고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소득 분배 균등선이에요. 균등선. 그러면 소득 분배 균등선과 우리가 그린 여기 있는 순서상으로 그린 직선과 일치하기 때문에 1의 넓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1의 넓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는 몇 번 넓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까 앞에 26페이지 참고를 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는 모두 2번 넓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3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1번에서 진위계수 한번 적어볼게요. 1번 문제부터 적어보면 여기서 진위계수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진위계수 구할 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위에 적었었죠. 1번의 넓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여기서 1번의 넓이가 없는 거예요. 0인 거예요. 2번의 넓이가 뭐가 됐든 1번의 넓이가 0이 되면 진위계수가 뭐가 되겠어요? 0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적어볼까요?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진위계수가 0, 1의 넓이가 0이기 때문에 0 더하기 2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든 분자가 0이면 무조건 뭐가 되겠어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진위계수는 0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의미는 뭘까요? 의미는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 의미는 모든 국민의 소득이 똑같다. 이렇게 의미를 적어주면 됩니다. 무슨 맛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바로 가볼게요. 오직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가진 경우예요. 이때는 우리가 아래쪽에 있을수록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100%, 인구 누적 비율이 100%가 되기 전까지는 모두 뭐가 돼야겠어요? 0이 돼서 100%에 속한 그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다 가지는 거예요. 자, 순서상 찍어보면 0,0, 20,0, 40,0, 60,0, 80,0 여기 사이도 모두 0이에요. 딱 100%가 되었을 때 소득이 있는 사람 100,10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래프를 그리면 일단은 45도 대각선부터 그릴 거예요. 이걸 왜 그리냐면 이게 소득 분배 균등선이에요. 소득 분배 균등선. 그 다음 빨간색으로 순서상에 따른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100까지 갔을 때 한 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리겠죠. 그럼 여기 사이의 넓이는 뭐가 있어요? 여기 사이의 넓이는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소득 분배 균등선과 빨간색 그래프 사이의 넓이는 당연히 1번 넓이가 되어야겠죠. 이 1번이 엄청 큰 거죠, 지금. 1번이 크면 클수록 소득이 불균등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밑에 다시 3번 문제 해석을 해볼게요. 자, 2번에 대해서는 진위계수가 어떻게 될까? 이거부터 적어볼게요. 계산해봐야겠죠. 다시 조금 위로 올라와서 2번 적고 진위계수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서 1의 넓이가 요거죠. 아직 넓이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쌤이 갈로 치고 1의 넓이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 밑에 분모에서는 1의 넓이 더하기 2의 넓이는 얼마예요? 여기 2의 넓이가 있어요. 2번 넓이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2의 넓이는 0이에요. 그럼 이건 결국에 1의 넓이 분의 1의 넓이 돼서 약분이 되어서 1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밑에 답 적어볼게요. 진위계수는 1이 되고 그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의미는 오직 한 사람이 맞죠? 오직 국민 중에 오직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가졌다. 그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가진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없겠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을 좀 해주고 해석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으로 넘어올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모든 국민의 소득이 완전히 균등하게 분배된 경우의 진위계수는 0. 모든 소득을 한 사람이 갖는 극단적인 경우의 진위계수는 1이에요. 진위계수가 여기 중요한 거 한번 형광펜으로 칠해봅시다. 진위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 격차가 작은 것을 1에 가까울수록 소득 격차가 큰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칠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0.4 진위계수가 0.4를 넣으면 매우 불균등한 소득 분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밑에 있는 상황 중에서 0.1과 0.3은 소득이 조금 그래도 그나마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다는 거고 여기서 0.5와 0.7은 소득이 매우 조금 불균등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불균등. 요거는 불균등. 요거는 균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1의 넓이가 크죠? 앞에서 생각한 여기 1의 넓이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이 진위계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